아틀란티스 전설 속 사라진 대륙의 비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아래, 과연 전설 속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잠들어 있을까요? 거대한 문명을 꽃피우고 신들의 분노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이 이야기는 수천 년간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수많은 예술가, 작가, 탐험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시, 진보된 기술, 그리고 고귀한 정신을 가졌던 아틀란티스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한 조각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대륙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기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서양 문명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게 되었을까요? 아틀란티스의 탄생부터 번영,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는 전설 속 서사를 탐구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아틀란티스는 고대의 허구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감춘 진실의 조각일까요? 아틀란티스 전설의 가장 근본적인 출처는 바로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입니다. 플라톤은 이 대화편에서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소크라테스,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헤르모크라테스라는 인물들의 입을 빌려 풀어냅니다. 플라톤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꾸며낸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실제 역사적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의 사제들에게서 솔론이라는 아테네 현자가 들었던 기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바깥 대서양에 위치한 거대한 섬대륙이었습니다. 이 대륙은 오늘날의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컸다고 묘사됩니다. 아틀란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다스렸으며 포세이돈과 인간 여인 클레이토 사이에서 태어난 10명의 아들들이 대륙을 분할하여 통치했습니다. 그중 맏아들 아틀라스의 이름을 따서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수도는 경이로운 기술력으로 건설된 원형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포세이돈을 기리는 웅장한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고 거대한 수로와 항구가 외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는 정교하게 설계된 운하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건축물들은 오리알콘이라는 신비로운 금속으로 장식되어 황금빛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이 금속은 불꽃처럼 빛나고 땅속에서 채굴되었다고 묘사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지혜롭고 덕망 있는 민족으로 시작하여 고귀한 법률과 정의로운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와 자원을 소유했으며 진보된 농업 기술과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번성했습니다. 사회는 왕족, 군인, 농민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모든 결정은 포세이돈의 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군사력은 매우 강력하여 주변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의 번영과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이들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이 그린 아틀란티스의 이상적인 모습은 과연 그가 꿈꾼 이상 국가의 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문명에 대한 기록이었을까요? 우리는 플라톤의 서술을 통해 아틀란티스 전설의 기원과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심도 있게 파헤쳐봅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영원히 번성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틀란티스인들은 점차 그들의 고귀한 정신과 정의로운 법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오만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신의 피가 섞인 고귀한 혈통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더럽혀지면서 그들의 영혼은 점차 타락해갔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주변 국가들을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배욕은 끝이 없었고 결국 고대 아테네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아테네는 아직 젊고 용맹한 도시 국가였으며 아틀란티스의 침략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플라톤은 고대 아테네가 아틀란티스의 거대한 군대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결국 아틀란티스의 침략을 막아냈다고 기록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의 이러한 타락과 침략은 올림푸스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자 최고 신인 제우스는 아틀란티스인들의 끝없는 오만과 탐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우스는 다른 신들과 함께 아틀란티스의 운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제우스가 아틀란티스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정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중단되지만 그 결말은 명확하게 암시됩니다. 신들의 분노는 끔찍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지진과 홍수, 그리고 해일이 아틀란티스 대륙을 덮쳤습니다. 플라톤은 단 하룻밤 사이에 끔찍한 지진과 홍수 속에서 아틀란티스 전사들은 모두 땅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아틀란티스 대륙도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렸다고 묘사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번성했던 아틀란티스 문명은 단 한순간에 심해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그 존재는 이제 전설과 이야기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멸의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들의 징벌 모티프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비극적인 종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타락에 대한 신들의 경고였을까요? 플라톤은 왜 이토록 자세하게 아틀란티스의 타락과 파멸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전설 속 비극의 과정을 통해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던지는 철학적, 교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많은 학자, 탐험가, 그리고 아마추어 연구가들로 하여금 전설의 흔적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는 미국의 작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도넬리가 쓴 아틀란티스 홍수 이전의 세계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아틀란티스 전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모든 고대 문명의 어머니 문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아틀란티스를 찾기 위한 수많은 시도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에게해의 산토리니 섬과 미노아 문명의 연관성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 산토리니 섬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은 에게해 주변에 거대한 해일과 기후 변화를 일으켰고 찬란했던 미노아 문명을 쇠퇴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산토리니 섬에서 발굴된 고대 도시 아크우티리의 유적과 벽화가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산토리니 화산 폭발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노아 문명의 진보된 기술과 해양력, 그리고 갑작스러운 멸망은 플라톤의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토리니 외에도 다양한 지역이 아틀란티스 후보지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대서양 심해 일부 연구자들은 대서양의 해저 지형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리브해 버뮤다 삼각지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비미니로드와 같은 수중 암석 구조물들이 아틀란티스 유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중해의 다른 섬들 사르데냐 섬, 몰타 섬 등 지중해의 여러 섬들도 아틀란티스 후보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미 안데스 산맥이나 남극 대륙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로 아틀란티스를 찾으려는 시도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다양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탐험과 연구는 고고학, 지질학, 해양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가설도 아틀란티스의 실제를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전설을 찾아 나선 학자들과 탐험가들의 끈질긴 여정은 어떤 의문들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아틀란티스 후보지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이 가진 근거와 한계를 분석하며 아틀란티스 탐사의 역사를 깊이 파헤쳐봅니다. 아틀란티스 전설은 단순한 고대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천 년간 인류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전설은 수많은 소설, 영화, 음악, 미술, 게임 등 대중문화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에서는 네모 선장의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아틀란티스 유적을 탐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도 아틀란티스를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와 애니메이션, 인기 게임들이 꾸준히 제작되며 전설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 전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나 상상력의 원천을 넘어 인류 문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파멸을 묘사할 때 사용한 오만과 타락이라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틀란티스가 지진과 해일로 멸망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가 결국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틀란티스의 운명은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의 진보된 기술력이 오히려 그들의 오만과 탐욕을 부추겨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는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과연 첨단 기술이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아틀란티스의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이상적인 문명으로 묘사하다가 타락하고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은 그가 꿈꾸던 이상국가인 아테네조차도 인간의 본성적인 결함으로 인해 완벽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완벽한 사회, 즉 유토피아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틀란티스 전설은 인류 역사의 일부가 어떻게 망각되고 전설로만 남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대 문명의 소실과 재발견은 아틀란티스와 같은 사라진 문명에 대한 탐구를 더욱 부추깁니다.
아틀란티스 전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했던, 그리고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틀란티스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전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보된 문명이라 할지라도 오만과 타락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욕망은 과연 통제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사라진 대륙을 넘어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기술과 도덕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영원한 동경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비밀이 풀릴 날이 올지 아니면 영원히 전설로만 남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존재하는 한 인류는 계속해서 그 비밀을 탐구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